착함이 숙제가 된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지고 싶은 당신을 위한 채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남을 배려하고 웃으며 넘겼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씁쓸함이 남는 기분 말이죠. 내가 너무 바보 같았나?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하는 후회들.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착한 사람을 호구로 보는 무례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곤 합니다. 영상에서도 강조하듯 착함과 만만함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한 장의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오늘은 그 종이 한 장의 경계를 명확히 세우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나를 확실히 지키는 만만하지 않은 사람의 비밀을 3단계로 나누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타인의 무례함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을 것입니다. 1. 언어의 밀도 모호함을 버리고 나를 정의하라. 영상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말의 분명함입니다. 모호하게 말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쉽게 휘둘릴 여지를 줍니다. 왜 우리는 모호하게 말하는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마도요. 글쎄요. 저는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나는 주관이 없으니 내가 결정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영국의 정치가 마거릿 대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누구의 존중도 받지 못할 것이다. 무게감 있는 언어 습관. 말의 무게를 싣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문장을 끝까지 맺는 것입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흐리지 말고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으세요. 영상에서 말하듯 의견이 또렷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범접할 수 없는 무게감이 생깁니다. 불편한 공기를 견디는 법. 상대가 무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당황해서 어색하게 웃어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찰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선을 넘었다면 웃음을 싹 거두고 3초간 가만히 쳐다보세요. 그 3초의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강력하게 당신 지금 선 넘었어 라는 경고를 보냅니다. 경계의 기술. 무례함의 싹을 잘라내는 단호함. 두 번째 단계는 즉각적인 반응과 선의 경계입니다. 무례함에 즉각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것을 권리로 착각합니다. 첫 번째 무례함이 골든타임이다. 관계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처음 상대가 선을 밟았을 때 그건 좀 무례하시네요 혹은 그 농담은 불쾌합니다 라고 짚어줘야 합니다.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여러분에 대한 계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 춥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가시가 어디에 있는지 상대에게 확실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배품의 역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항상 양보하는 사람의 호의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친절에는 반드시 조건과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우선순위에 두기. 내가 먼저 행복하고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돕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깎여나가면서 하는 배려는 착함이 아니라 자학입니다. 거절의 근거.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설득할 구멍을 찾습니다. 제 원칙상 어렵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3. 내면의 단단함. 미움받을 용기가 자유를 만든다. 다음 단계는 우리의 내면적 태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절을 힘들어할까요? 거절이 힘든 진짜 이유. 우리는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혹은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경고하듯 이건 착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일 뿐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며 자유로워지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나를 싫어할 권리를 타인에게 주어버리세요.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다이어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당신이 선을 그었을 때 화를 내거나 떠나는 사람은 사실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인생의 축복입니다. 관계의 균형은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할 때 비로소 맞춰집니다. 4. 비언어의 위력.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단단한 아우라. 우리는 흔히 말만 잘하면 만만해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비언에 따르면 소통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3%는 목소리의 톤과 시각적인 태도에서 결정되죠. 즉 아무리 단호하게 말해도 몸짓이 위축되어 있다면 상대는 당신을 만만하게 봅니다. 파워포징의 마법.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꾼다고 강조했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은 대개 어깨를 움츠리고 시선을 아래로 둡니다. 실전 팁. 대화할 때 어깨를 펴고 가슴을 살짝 여세요. 그리고 상대의 눈을 피하지 마세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상대의 미간이나 코끝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당한 자세는 상대에게 나는 나의 자신을 존중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상대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당황해서 즉시 대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2초에서 3초간 무표정하게 상대를 응시하며 침묵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공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 짧은 침묵은 상대방에게 스스로의 무례함을 돌아보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영상에서 말한 차분한 대응의 핵심이 바로 이 침묵의 활용에 있습니다. 5. 타인의 기분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 바로 감정적 분리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만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나 때문에 분위기가 망쳐지면 어떡하지라는 과도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모.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해당합니다. 남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나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내가 정당한 거절을 했을 때 상대가 화를 낸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조절 능력 부족입니다. 법륜 스님도 말씀하셨죠.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은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요.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나를 1순위에 두는 연습. 항상 양보하는 사람은 결국 소진되고 맙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감정을 최우선으로 돌볼 때 주변 사람들도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거절할 때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어디에 쓸지 결정할 권리는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생기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착하면서도 누구도 만만히 볼 수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단단한 내면을 가진 당신을 응원하며 오늘 우리는 총 5단계에 걸쳐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분명한 언어, 단호한 경계, 거절의 용기, 당당한 태도, 그리고 감정적 독립까지.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따뜻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선함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울타리를 가졌을 뿐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응원의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